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건강이다. 100세 건강 가이드입니다. 당뇨 관리하신다고 좋아하는 음식 다 참으시고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드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주변에서 이게 당뇨에 좋다, 저게 기력 보충에 최고다 하면 큰돈 들여서 챙겨 드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큰맘 먹고 챙겨 드셨던 비싸고 귀한 음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당을 사정없이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은 먹지도 않는데 자꾸 혈당이 올라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가 속기 쉬운 가짜 건강식 5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력 보충의 대명사 삼계탕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생각나시죠? 흔히들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당뇨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고기 자체는 단백질과 지방이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드시는 국물입니다. 삼계탕 끓일 때 잡내 잡고 몸에 좋으라고 대추랑 당귀, 감초 많이들 넣으시죠? 말린 대추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어마어마하게 응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감초는 그 속에 든 성분 때문에 단맛이 일반 설탕보다 무려 수백 배나 더 강합니다. 여기에 쌉싸름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한 당귀까지 들어가죠. 이 재료들을 넣고 몇 시간을 푹 고아내면 그 국물은 한약이 아니라 사실상 한방 설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몸에 좋다고 원샷 하시면 그날 혈당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삼계탕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재료만 잘 골라도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삼계탕 패키지 약재를 사시면 귀찮으시더라도 대추와 널쩍하고 얇게 썰려 있는 당귀, 조각나 있는 감초는 과감하게 골라내세요. 대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황기, 엄나무, 가시오가피는 듬뿍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인삼 대신 능이버섯을 추가해 보세요. 능이는 혈류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도와서 혈압이나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약재가 됩니다. 삼계탕을 드시기 전에 고추나 양파 같은 생채소로 식이섬유를 채운 뒤 고기를 드세요. 왜 먼저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벽에 끈적끈적한 그물망 같은 방패막을 만들어줍니다. 방패막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드셔야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물은 아쉽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세요. 왜 국물을 적게 먹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었어도 국물은 액체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씹어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되느라 시간이 걸리지만 국물은 입에 넣는 순간 소화 과정 없이 장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국물 속에 녹아있는 미세한 당분들이 빛의 속도로 몸에 퍼지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삼계탕 국물을 원샷하게 되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데 당뇨로 약해진 혈관과 신장에 엄청난 폭탄을 던지는 꼴이 됩니다. 정 아까우시다면 국물은 딱 몇 숟가락만 드시고 귀한 영양분이 듬뿍 배어있는 고기와 능이버섯 위주로 든든하게 드시는 게 진짜 몸보신입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가 많아서 피를 맑게 해주는 혈관 청소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국이나 찌개에 많이 타서 드시는데요. 어떤 가루를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아주 우유처럼 뽀얗고 고운 들깨가루 보셨죠? 요리하면 참 부드럽고 맛있지만 당 흡수를 막아주는 소중한 식이섬유 껍질을 전부 벗겨낸 것들입니다. 영양분은 다 버리고 지방과 탄수화물 덩어리만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밖에서 외식할 때 드시는 걸쭉한 들깨탕이나 들깨 수제비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당에서는 먹기 좋게 걸쭉한 농도를 맞추려고 들깨만 넣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인 찹쌀가루나 전분가루를 왕창 섞어서 끓여냅니다. 들깨에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라 전분죽을 드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마트 가시면 비주얼은 좀 투박하고 거뭇거뭇하더라도 거피 안 한 통들깨 가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거친 껍질 속의 식이섬유가 여러분의 췌장을 보호하고 당 흡수를 늦춰주는 진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가루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종류를 잘못 고르면 혈당 잡으려다 소중한 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저렴한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라는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심각한 독성을 줍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간입니다. 밥을 먹고 남은 당분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간이 독성 때문에 지치고 망가지면 혈당 조절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계피를 건강식으로 매일 드실 분들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꼭 실론 시나몬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산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탈이 나듯이 간을 보호하고 부작용 없이 혈당을 싹 잡으려면 하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많이 드실 경우 저혈당이 올 수도 있으니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조리법에 따라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불에 찌거나 삶아서 푹 퍼지게 만들면 단단한 식이섬유 구조가 깨지면서 당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입맛 없으실 때 달달하게 끓여 드시는 단호박죽은 아쉽게도 영양소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서 사실상 뜨거운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단호박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너무 푹 익히지 말고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남을 정도로만 조리하거나 차갑게 식혀서 드시는 겁니다. 당뇨에 찬밥이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단호박도 똑같습니다. 한 김 푹 찌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 들어와도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아주 천천히 올려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밀국수입니다. 밀가루 면보다 메밀면이 당뇨에 좋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상식인데요. 메밀 속의 루틴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메밀국수를 드시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제품 뒷면의 함량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메밀면은 메밀 함량이 고작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밀가루인데요. 메밀향만 흉내낸 밀가루 국수를 드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함량이 최소 80% 이상이거나 100%인 순메밀면을 찾아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밀국수 드실 때 무즙을 고명으로 듬뿍 올려 드시면 무에 든 소화효소가 메밀의 찬 성분을 중화해주고 위장을 보호해서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찾아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잊지 마시고 가짜 건강식들을 하나씩 지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100세 건강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